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모빌리티 플랫폼 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임기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자율주행을 위한 셀룰러 V2X 통신 기술이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2019년에 교통사고가 22만 9천여 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 사망자가 3,349명 정도로 매년 사망자 수는 다행히도 11.4% 정도씩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4.2%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 얼마 전에 현황을 보게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약 40% 이상 정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교통사고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자율주행차가 출시가 되면서 일반 차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혼합 주행하고 있을 상황 시에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 레이더 같은 센서 이외에 V2X, Vehicle to Everything 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차량의 안전성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생겼고, 얼마 전까지는 웨이브 통신이 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셀룰라 쪽에서 이 자동차 쪽에 기능을 지원하는 V2X 규격들이 마련이 되면서 셀룰라 V2X 기술들이 최근에 크게 부상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차를 위해서 고속, 초고속 속도 그리고 레이턴시가 아주 저지연이어야 되고 고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때문에 5G NR-V2X 같은 초고속 통신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룰러 V2X 통신 기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V2X 통신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국내 그리고 국외에는 이런 셀룰러 V2X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화 동향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V2X 기술, LTE-V2X 기술, 그러니까 3GPP 릴리즈 14를 대변하는 LTE-V2X 기술은 17년 3월 달에 표준화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후에 18년 7월 달에 LTE-V2X를 개선한 기술로 릴리즈 15, Enhanced V2X 기술이 표준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16인 5G NR V2X는 작년 7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칩 출시, 모듈, 단말기 이런 일정을 전부 고려했을 때 약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14와 15는 LTE를 기반으로 V2X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호환이 됩니다만, 5G 뉴 라디오를 기반으로 하는 릴리즈 16부터는 15, 14와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호환이 안 되는데, 어찌됐든 퀄컴과 같은 칩셋 제조 회사들에서 이런 전반적인 릴리즈 14, 15, 16의 규격을 모두 지원하는 칩을 출시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술적으로 호환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셀룰라 릴리즈 14, 15, 16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그림을 보면 보라색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필요로 하는, 보라색 점선이 자율주행차에서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초고속 릴라이빌리티는 99.99% 이상, 그리고 레이턴시는 1ms 정도, 그 다음에 최대 수백 킬로미터 per hour에서 속도를 지원을 해야 되고, 포지셔닝 애큐러시가 최대 10cm 이하의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파란색 실선이 5G 통신이 지원하는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래서 5G 통신이 자율주행차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를 대부분 충족시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빨간색 점선은 웨이브 통신입니다. 그래서 웨이브 통신은 자율주행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격이라기보다는
CITS 일반 자동차의 커넥티비티를 제공을 해서 안전성을 보다 높여주기 위한 통신 규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V2X는 5.9기가 대역을 사용을 합니다만 릴리즈 16은 보다 자율주행차에서 필요로 하는 초고속, 초저지연 그리고 고신뢰성을 보장하는 통신으로 진화가 되었고 규격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CV2X 일반적으로 우리가 핸드폰 같은 모바일 통신은 UU 인터페이스 그래서 V2N이라고 하면 V2X 기술에서는 PC5 사이드링크 규격을 더 추가를 해서 비클 투 비클 그리고 비클 투 인프라스트럭처 V2I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개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뭐 웨이브 통신 기본적으로 V2V, V2I 그리고 V2P를 지원하는 형태의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LTV2X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년에 규격이 완료가 되었고요. V2N 브로드캐스트용 요요 인터페이스 그리고 V2V용 PC5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LTV2X는 브로드캐스트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반적인 CITS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지국에서 기지국 통신 커버리지에 들어있는 단말기에 브로드캐스팅하는 서비스들이 주를 이뤄서 브로드캐스팅이 대부분 그 기능만 있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습니다만 자율주행차에서는 내 차와 앞차, 내 차와 주변차 그리고 내 그룹과 인접 그룹이 서로 통신이 돼야 되는 이런 토폴로지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릴리즈 16에서 그런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LTE V2X까지는 브로드캐스트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5G NR V2X에서 드디어 브로드캐스트, 유니캐스트 그리고 멀티캐스트를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Gbps 그리고 최대 1ms 이하의 로우 레이턴시를 지원하고 그리고 99.999%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규격이 5G NR V2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21년 초쯤에 엔지니어링 칩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더 알아보면 아마 내년 3, 4분기 혹은 4, 4분기쯤에 엔지니어링 칩이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퀄컴이나 오토톡스나 혹은 미디어텍 같은 회사에서 그렇게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엔지니어링 칩이 출시가 되면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그걸 기반으로 모듈도 만들고 단말기도 만들고 기지국도 만드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14, 15, 16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14는 LTE 기반의 V2X 아키텍처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UU 인터페이스만 있었던 거에 PC5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했고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통신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능을 좀 더 인핸스드 시킨 게 릴리즈 15가 되겠고요. 사이드 링크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나 64컴, 그다음에 패킷 듀플리케이션 같은 기능들 그리고 PC5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QoS 기능을 조금 더 업데이트한 형태의 규격이었다고 하면 릴리즈 16에서는 보다 완벽하게 V2X를 지원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PC5에서는 기존의 LTE V2X나 eV2X에서 지원하는 브로드캐스트 이외에 유니캐스트 그리고 그룹캐스트를 지원하는 형태의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16도 완벽하게 구현된 기술 그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릴리즈 17, 18 이런 비욘드 5G의 기능 규격들이 지금도 규격화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6G 예타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6G는 아직 표준화가 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GPP의 로드맵을 보면 2028년에 표준화를 완료한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16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15를 5G 그러니까
6G를 사용하기 위해서 5G를 뭐 사용하지 않고 6G를 기다린다 하는 거는 약간 좀 어불성설일 것 같고요. 지금은 5G 그리고 릴리즈 17, 18 등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5G 기능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기술 서비스들을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GPP에서 제안하는 유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레벨 4 플러스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비클 플래투닝, 군집주행, 그리고 센서 쉐어링, 차량 간의 카메라, 레이더 같은 센서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리모트 드라이빙, 원격 주행, 원격 제어 주행 같은, 그리고 어드밴스드 드라이빙 이런 형태로 네 가지의 크게 서비스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테이블에 보시면 비클 플래트닝 같은 경우는 V2V, V2I를 지원을 하고 최대 딜레이 전송 지연이 10에서 500ms 정도, 그리고 데이터 레이시 50에서 65메가, 그리고 릴라이빌리티는 90에서 99.99%. 물론 비클 플래트닝도 여러 가지 도로 형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가 다분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90에서 99.9% 정도의 릴라이비티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리모트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V2N을 활용을 하는데 최대 5ms 정도가 지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신뢰성이 99.999%가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각 서비스별로 모드 그리고 데이터 레이트, 그다음에 전송 지연, 그리고 릴라이빌리티 같은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제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통신이 적합한지, 그리고 그 통신이 지원해야 되는 데이터 웨이트, 그리고 전송 지연, 신뢰성, 그리고 최대 미니멈 레인지 같은 커뮤니케이션 커버리지 같은 것들이 정의가 되는 형태로 탑다운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G AA에서 CV2X의 유스 케이스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LTE와 5G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시를 했는데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빨간 점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걸 보면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앞서 3GPP에서 제안한 유스 케이스들과 유사한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원격 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발레 파킹이라든가 그리고 센서 쉐어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격들이 서비스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U에서 호라이즌 2020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5G 카에서 제안하는 유스 케이스들을 또 보면 빨간색 점선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리모트 드라이빙, 그리고 센서 쉐어링, 그리고 플래투닝 이런 서비스들이 대부분 유사하게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유스 케이스들을 비교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 특히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앞서 제시했던 네 가지 서비스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서비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통신은 초고속 저지연 그리고 고신뢰성을 지원하는 5G NR-V2X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테이블은 뭐 웨이브하고 그다음에 LTE-V2X 그리고 5G NR-V2X를 비교를 해놓기 위해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는 CITS 서비스에 가장 특화가 되어 있는 서비스, 그리고 5G NR-V2X는 자율주행 4, 5단계 지원에 가장 최적화된 통신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뭐 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3, 4분기쯤에 엔지니어링 샘플이 출시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V2X 통신의 OSI 7레이어 아키텍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웨이브 통신이라고 하면 LTE V2X나 5G NR V2X가 피지컬 레이어, 맥 레이어에서 저렇게 하윗단에 연결이 되면
그 위에 통신 프로토콜은 뭐 특히 IEEE 1609.234 같은, 그리고 SAJ735, 2945 같은 이런 그 규격들은 대부분 웨이브나 그다음에 LTE-V2X나 5G NR V2X가 공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LTE V2X 그리고 5G NR V2X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그 셀룰라 V2X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 통신망, 기존의 V2I나 V2V 같은 경우가 이제 웨이브나 셀룰라 V2X나 5G NR V2X가 그대로 지원이 될 텐데요. V2I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로 기지국들이 있는데, 도로의 노변 센서, 특히 카메라라든가 레이더 같은 것들이 주변의 낙하물이라든가 여러 교통 정체 상황 같은 것들을 카메라로 센싱을 해서 주변의 기지국에 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그 기지국에서 그 통신 커버리지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에 전방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정보를 주게 되면 미리 그 상황을 예측해서 미리 피하거나 우회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존재를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V2V 같은 경우는 내 차가 갑자기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사고 때문에 갑자기 멈췄어요. 그러면 이런 돌발 상황들을 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차량들의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라는 정보를 브로드캐스팅하게 되면 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차량들이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그 즉시 멈추거나 혹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우회 회피하거나 하는 형태로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영종도 뭐 대교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터널에서라든가 안개가 짙게 끼었을 때 여러 가지 다중 추돌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안개 때문에 운전자가 육안으로 전방에 사고가 났다는 정보를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V2X 통신이 장착이 되면 적어도 이런 사고는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일반 자동차도 이런 커넥티비티를 제공을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V2X 통신이 각 차량마다 다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CV2X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UU 인터페이스, 우리가 핸드폰으로 기지국에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내가 전화하고자 하는 상대방과 연결되는 형태가 기존의 UU 인터페이스였다고 하면, 차량과 내 앞차 차량, 내 뒤차 차량이 1대1로, 1대 N으로, 그리고 N-대-N으로 브로드캐스팅으로 연결되는 LTE V2V 인터페이스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LTE V2X, 5G NR V2X 같은 경우 대부분 기존의 V2N 네트워크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V2X의 단말기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걸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성화를 위한 요금 보조 정책 혹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핸드폰 이외에 자동차에서도 통신 요금이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안전을 위해서는 요금 정책이 조금 더 보조 정책이 마련이 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V2X 통신, 기존의 5.9기가는 웨이브 통신이 활용을 해서 실증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셀룰라 V2X가 이 5.9기가 대역에서 몇 개의 채널을 활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당분간은 통신망이 구성이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기존의 셀룰라 V2X가 그리고 또 웨이브 V2X 웨이브 통신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지 하는 하이브리드 통신망 구성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기존까지는 뭐 셀룰라 V2X 통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특성까지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통신이 구성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기존의 국내, 국외에서 기존의 어떤 프로젝트, 어떤 실증 사업,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보면 10대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6번을 보면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단계 2021년부터 25년 혹은 24년까지는 기존에 레디되어 있는 웨이브 통신이 아마도 전국 주요 도로에 설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레벨이 높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25년 이후부터는 5G NR-V2X 통신 인프라들이 도로변에 설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조만간 시작하게 될 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자율주행 예타 사업 같은 경우도 2027년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제들을 통해서 5G NR-V2X 기반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 서비스 기술들이 레디가 되면 그 이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커넥티비티를 제공하기 위한 5G NR-V2X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림은 뭐 LTE-V2X 그리고 5G NR-V2X 그리고 기존의 웨이브가 통신 시스템 특히 OBU나 RS라고 이제 국한화를 해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로 증가할 건지 예측을 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란색이나 녹색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웨이브나 LTE-V2X를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갈색, 빨간색 점선 실선을 보시면 5G NR-V2X가 2024년, 2025년을 시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25년 이상부터는 자율주행차가 서서히 도로에 운행이 될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초고속, 저지연, 그다음에 고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제공하는 5G NR-V2X 통신이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될 걸로 예측이 되어서 이런 예측을 보게 되면 결국은 5G NR-V2X 기술을 하루빨리 개발을 해야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뭐 LTE V2X나 웨이브 그리고 하이브리드한 V2X 통신 모듈을 기반으로 하는 단말기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도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웨이브뿐만 아니라 셀룰러 V2X 기술도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캐티에서 개발한 통신 모듈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웨이브뿐만 아니라 LTE V2X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G NR-V2X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기존의 웨이브 그리고 LTE V2X 그리고 서울 같은 5G V2X 기반으로 하는 V2X 구축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도시에서 V2X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고 서비스가 시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통신사에서 제주의 CITS 망을 활용을 해서 앰뷸런스 차량이 실제로 병원까지 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약 2분 32초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선저 CF를 하고 있는 걸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 도로에 설치가 되게 되면 이런 CITS 서비스 혹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명을 살리는 혹은 여러 가지 편의 서비스들이 보다 더 많이 제공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달부터 올해 12월 달까지 약 총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 군집 주행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웨이브나 LTE V2X 융합 하이브리드 V2X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CV2X 통신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존의 5.9GHz 70MHz를 하위 40MHz는 와이파이로 할당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FCC가 작년에 11월 달에 그리고 상위 3개 채널은 CV2X용으로 할당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대로 뭐 확장이 될지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정부가 바뀌고 또 ITS 아메리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2019년에 뭐 유럽 전역의 신규 차량 의무 장착 법제화 그 ITS-G5를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다 거부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상호 운용성이나 공전성이 확보가 되는 통신 방식으로 시장에서 선택이 되게끔 오픈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다양한 도시에서 CV2X 시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중국은 5.9기가 대역에서 상위 2개 채널을 20MHz로 묶어서 CV2X로 할당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발표를 뭐 현황을 보게 되시면 2019년에 ICV 산업발전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고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뭐 베이징이라든가 하이난이라든가 상해, 그다음에 우시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도시에서 CV2X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또 여러 가지 디플로이먼트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뭐 현재 약 16개 이상의 도시에서 인터넷 오브 비클, 그러니까 자율주행, 커넥티비티가 제공되는 자율주행 테스트가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중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다양한 도시에서도 그리고 각각의 나라에서 각각의 OEM 업체들 혹은 통신사들이 연합을 해서 CV2X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테스트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뭐 KDDI나 NTT 도코모나 소프트뱅크도 역시 5G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테스트, 그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이나 호주, 스페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코스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커넥티드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그램으로 뭐 2019년 11월 달에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뭐 웨이브라든가 LTE V2X, 5G V2X 같은 다양한 V2X 통신 방식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이런 통신 방식들을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어떤 통신 방식이 또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좋을지 요거를 이제 테스트 해보는 프로젝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뭐 에티포스나 뭐 아우토크립트 같은 회사들이 이 코스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각 사에서 개발한 다양한 뭐 단말기 통신 방식 기지국들이 이 코스모 프로그램에서 테스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셀룰라 V2X 통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